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우리 아이들에게 들려줄 이야기거리를 고민하는 아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다양한 시각과 그리고 올바른 가치관을 만들어가길 바라는 평범한 아이들의 평범한 아빠 모래정과 함께하는 오아들의 강화입니다. 오늘은 이제 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눈이라고 해서 얼마 전에 이제 펑펑 내렸던 그런 눈이 아니라 우리 얼굴에 박혀 있는 눈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이제 눈은 짧게 얘기를 발음을 해야 되겠죠. 이제 요즘 아이들이 이제 부쩍 안경을 이제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뭐 어렸을 때만 해도 안경을 쓰는 친구가 이제 그렇게 흔하지는 않았었죠. 그래서 이제 안경과 관련돼서 뭐 그때 당시만 해도 뭐 별명이 많았죠. 뭐 이제 특이하니까 뭐 눈이 네 개라든가 근데 사실 뭐 요즘은 뭐 워낙 많이들 쓰니까 뭐 특별히 뭐 별명으로 연결시켜서 그렇게 이제 부르고 그러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예전에는 사실 이제 뭐 눈을 혹사시킬 만한 뭐 TV라든가 컴퓨터, 뭐 휴대폰 이런 건 뭐 사실은 없었기 때문에 뭐 안경을 쓸 정도로 이제 눈이 나쁘다는 것은 이제 대부분 이제 책을 많이 읽어서 이제 그런 경우가 좀 많았고, 그래서 이제 그 안경을 이제 쓰고 다니면 얘 쟤 좀 공부 좀 하겠구나. 뭐 이제 이렇게 이제 연상을 하기도 했었죠. 근데 뭐 하지만 뭐 요즘이야 뭐 사실은 뭐 사방에 이제 비디오 터미널을 통해서 그게 뭐 TV가 됐던 뭐 컴퓨터 모니터가 됐든 아니면 뭐 휴대폰이나 뭐 스마트패드 뭐 이런 액정이 됐든 간에 이제 그런 이제 그 터미널을 통해서 대부분의 이제 정보를 얻다 보니까 뭐 안경을 꼭 썼다고 해서 공부를 뭐 잘한다 뭐 이렇게까지 이제 이어붙이기는 사실 이제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우리의 그 감각 기관에서 이제 눈이 차지하는 비율은 뭐 어찌 보면 절대적이죠. 이게 뭐 전문가마다 뭐 사실 의견이 조금씩은 좀 다르긴 하지만 인간이 이게 받아들이는 그 정보의 한 80% 정도를 눈에 의지한다고 합니다. 이제 거기에다가 이제 뭐 단순히 이제 주변의 그 풍경이라든가 상황 인지 뭐 이런 정보 외에도 어떤 그 문명화된 정보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문자로 기술된 그런 정보 같은 것들이 이제 되겠죠. 근데 이런 정보를 받아들이는 속도는 다른 감각기관, 그러니까 뭐 청각 정도가 되겠네요. 뭐 이런 청각으로 정보를 받아들이는 것보다 속도 면에서는 약 한 2배 내지 3배 정도가 더 빠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생명체로서의 그 한 개체를 기준으로 해도 그 중요도가 이제 상당히 높은 이 눈이 사실은 이게 높은 문화 수준을 경험하고 또 공부해야 하는 우리 현대인을 기준으로 하면 사실 뭐 그 중요도는 뭐 더욱더 높아진다고 이제 볼 수 있겠죠. 때문에 뭐 눈이 좀 좋지 않거나 아니 뭐 극단적으로 앞을 보지 못한다고 하면 사실 그 학습 능력이 이제 아주 떨어질 뿐만 아니라 사실 이제 문화생활 자체를 누리기가 이제 매우 이제 어렵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도 컴퓨터 이제 모니터에 얼굴을 쳐박고 있는 애들을 보게 되면 그게 뭐 게임을 하고 있는 경우가 아니더라도 야 좀 떨어져서 봐라. 뭐 좀 쉬었다 해라.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근데 뭐 사실 뭐 그다지 그 효과가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뭐 어쨌든. 그래서 이제 오늘 그 와들에서는 이제 그런 상황에서 한두 마디 그 던질 수 있는 그런 어떤 건덕지로 바로 이 눈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이게 뭐 눈 이야기만으로는 이제 충분한 분량이 나올 수 있을지 이게 뭐 살짝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만 뭐 일단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이 사전적으로 이제 눈이라고 하면 피부 사이로 노출된 안구의 일부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하면 시각 정보를 처리하는 안구라는 기관으로 빛이 들어가는 어떤 구멍을 이제 바로 구멍 좀 그런데 자 어쨌든 그 바로 그 눈이라고 이제 부르는 거죠. 보통 이제 안구는 보통 그 성인의 경우 지름이 약 한 2.5cm 정도가 되는데요. 이게 딱 그 눈깔 사탕만 하다고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사실 그 사탕 이름도 눈깔 사탕이 된 거죠. 사이즈 때문에. 어쨌든 그 안구는 유리체라는 이제 투명한 물질로 채워져 있고 한쪽에 구멍이 나 있는데 바로 이 구멍을 동공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동공을 눈 근육으로 단단하게 고정된 수정체가 이제 막고 있는 건데 이 수정체가 빛을 통과시키는 렌즈 역할을 수행하게 되죠. 수정체 앞으로는 들어오는 빛의 양을 조절하는 그 조리개 비슷한 그런 홍채가 있고 이 홍채 바깥으로는 눈의 내용물을 보호하는 각막과 그리고 눈꺼풀이 있는 거죠. 반대쪽으로 보면 동공 맞은편에는 빛을 받는 망막과 그리고 그 망막으로부터의 시각 신호를 처리해서 뇌로 보내주는 시신경이 있습니다.
근데 이 시신경은 이제 바로 그 두뇌로 연결되기 때문에 이제 발생학적으로 보면 눈은 이제 뇌의 일부분으로 이제 취급이 되죠. 근데 이제껏 이제 뭐 인공뇌나 뇌 이식 뭐 이런 얘기는 이제 전혀 들어보신 적이 없으실 겁니다. 이 시신경 역시도 이제 이식이 불가능하죠. 사실상 그 현대의학으로는 손댈 수 없는 뭐 그런 영역으로 취급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때문에 이제 이 시신경이 손상이 당하면 그 눈은 이제 더 이상 회복이 이제 불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손댈 수 있는 그런 영역이 끼켜봐야 수정체 정도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네요. 일단 그 눈에 대한 그런 이제 관련된 질환을 알아보면 이게 뭐 질환이라고 하기는 좀 애매한데 뭐 자주간 이 질환이든 문제점이든 어쨌든 간에 이제 가장 흔한 것이 바로 이제 근시와 원시죠. 근데 방금 전에 이제 눈의 구조를 말씀드리면서 이 동공으로부터 빛을 받아들여서 망막에 초점을 맞춰주는 일종의 그 렌즈가 수정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제 렌즈라고 하니까 카메라와 좀 비슷한 방식인가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네요. 하지만 이제 우리 눈의 그 메커니즘과 카메라의 메커니즘은 조금은 좀 다릅니다. 이 카메라는 이제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렌즈의 위치를 앞으로, 뒤로 이렇게 이제 이동시켜서 이제 맞추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 그게 또 같다 그러면 우리 눈도 앞으로 튀어나갔다가 뒤로 들어갔다가 이렇게 되는데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제 우리 눈은 이 렌즈의 두께를 조절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즉 그러니까 이제 그때그때 필요한 곡률을 가진 렌즈를 만들어 버리는 그야말로 이제 어찌 보면 최첨단 그 시스템이라고 이제 말할 수 있죠. 대부분의 척추 동물들은 이제 이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데, 근데 이제 어류는 방금 말씀드린 그 카메라와 같은 방식으로 초점을 맞춥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정체를 앞으로, 뒤로 이렇게 이제 움직여서 초점을 맞추는 방식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처음 카메라를 발명할 때, 이 사람의 눈보다는 좀 물고기의 눈이 좀 단순해서 요걸 보고 만들어야지. 뭐 이렇게 이제 생각하실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사실은 물론 이제 카메라의 구조하고 물고기의 눈의 구조가 닮았다는 사실은 요 사실이 이제 카메라가 발명되고 나서 한참 뒤에 이제 확인된 사실이니까 사실 뭐 이게 뭐 우연의 산물이라고 봐야지 이걸 뭐 물고기 눈을 보고 카메라를 만들었다 요렇게 이제 말할 수는 없다는 거죠. 어쨌든 뭐 이제 이렇게 수정체의 두께를 조절해서 초점을 맞추는 메커니즘을 선택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인간의 눈은 장기적으로 이제 특정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을 두 가지를 이제 품게 되죠. 그 하나가 바로 이제 원시와 근시 같은 그 시력 저하이고, 그 두 번째는 이제 바로 백내장입니다. 자, 수정체의 두께가 변한다는 것은 수정체의 그 재질이 다시 이제 부드럽다는 것을 의미하죠. 이제 말랑말랑한 거죠. 이게 뭐 딱딱한 유리 같다면 그 두께를 상황에 따라서 바꾸기가 사실 뭐 쉽지 않죠. 뭐 뼈 같은 거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말랑말랑한 수정체를 당겼다 풀어졌다 하면서 이제 두께를 변화시키는데, 바로 여기에서 수정체의 그 두께를 조절하는 것이 바로 그 안구를 감싸고 있는 모양체라는 근육입니다. 근데 원래 이제 수정체는 자체 그 탄력으로 두꺼워지려는 성질을 이제 갖고 있는데, 이걸 모양체가 쭉 잡아 당겨서 펴주게 되면 이제 얇아지게 되는 뭐 요런 이제 메커니즘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두꺼운 수정체는 이제 가까운 곳을 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얇은 수정체는 먼 곳을 볼 수 있는데, 바로 이제 여기서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늘 이제 가까운 곳만 바라보게 되면 이 모양체가 수정체를 당길 이유가 없어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뭐 다시 말하면 그냥 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뭐 가끔가다 이러면 이제 큰 문제는 없지만, 이게 뭐 늘 계속해서 가까운 곳만 계속 이렇게 보게 되면 이 모양체의 근육이 당연히 이제 약해지게 되고, 결국 이제 먼 곳을 보기 위해서 수정체를 이제 쭉 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도 이 수정체를 당길 만한 힘을 낼 수가 이제 없게 되는다는 거죠. 바로 이제 이것이 먼 곳을 잘 보지 못하게 되는 근시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근시를 예방하는 방법은 어찌 보면 이제 간단한데, 그러니까 이제 가까운 곳, 여기서는 이제 뭐 가깝다고 하면 대충 이제 손을 뻗었을 때 닿는 정도의 거리, 뭐 요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런 곳에 있는 물체를 1시간 이상 바라봤다고 하면 한 5분 정도는 이제 멀리 있는 곳을 바라보면서 이제 모양체를 이제 긴장을 시켜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왕이면 이제 아주 먼 산 같은 것을 바라보면서
확실하게 쭉 당겨주는 스트레칭을 하는 거죠. 이제 그렇게 쭉 당겨주는 것이 아무래도 좋겠죠. 그런데 이 모양체는 한번 힘을 잃게 되면 다시는 이제 복원되지 않기 때문에 그 한번 힘을 잃어버리게 되면 다시 말하면 다시는 시력이 좋아지지 않는다라고도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다른 근육 운동처럼 이제 만약 이 모형체를 다시 이제 단련 시킬 수 있는 그런 이제 뭐 어떤 뭐 덤벨이라든가 그러니까 뭐 그걸 어떻게 이 눈알 근육으로 이제 들 수 있을지 뭐 어쩔지 모르겠지만 뭐 이런 게 나온다 그러면 뭐 정말 대박이 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네요.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저 뭐 사실 뭐 근실은 이제 그렇다 치고 그럼 이제 원시는 뭐냐? 이게 이제 방금 전에 이제 수정체는 이제 자체 탄력으로 통통해진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모양체가 완전히 수정체를 놔주게 되면 이제 아주 뚱뚱해져서 가까운 거리에 초점을 이제 맞추게 되는데 우리 눈이 이제 처음 만들어질 때 수정체의 최소 초점 거리는 약 한 10cm 정도입니다. 사람에 따라서 한 7cm 정도까지도 나오기도 한다고 하는데 뭐 어쨌든 간에 이제 하지만 이렇게 이제 탄력 있던 수정체는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서 점점 이제 늘어지게 되는데 이게 이제 10cm 밖에 안 되었던 요 최소 초점 거리가 결국 이제 나이가 먹으면서 쭉쭉쭉쭉 이제 늘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약 한 1m까지도 늘어나게 됩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1m 안쪽의 물체에는 초점을 맞출 수가 없게 된다는 뜻이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원시가 되는 겁니다. 그나마 근시는 이제 열심히 모양체를 단련하고 뭐 여기서 뭐 덤벨을 든다거나 이렇게 아니고 뭐 이렇게 멀리 바라보는 거죠. 뭐 그런 단련을 한다거나 뭐 그러면 어느 정도는 예방이 가능하긴 하지만 원시는 이제 이건 정말 답이 없는 겁니다. 예. 이게 이제 수정체의 내용 연수가 다해서 이제 늙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탄력이 떨어지는 거니까 이건 뭐 답이 없다는 얘기죠. 결국 이제 돋보기를 써가지고 이제 교정을 하게 되는데 이제 궁극적인 원인이 이제 수정체의 탄력이 떨어진 거니까 초점을 이제 가까이 혹은 이제 멀리 그때그때 바꾸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이제 무지무지 이제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나이가 들려서 이제 돋보기를 쓰면서도 그때그때 이제 자꾸 벗었다 썼다 벗었다 썼다 뭐 이러지 않습니까? 이제 바로 이제 이게 수정체를 이제 쉽게 제어하지 이제 못하기 때문이죠. 반면에 이제 젊은 애들은 모양체는 좀 약해졌지만 수정체 자체는 나름대로 내 탄력이 갖고 있기 때문에 안경으로 한번 교정만 해준다면 초점을 좀 이리저리 맞추는 것은 좀 사실 뭐 그다지 어렵지가 않아서 항상 이제 안경을 쓰고 생활하는 걸 이제 더 편하게 그렇게 이제 여기게 되는 거죠. 자, 이제 그러면 이제 또 하나 그 난시는 뭐냐? 원래 이제 그 렌즈라는 것이 빛을 이제 딱 모으면 한 점으로 초점이 맞춰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만약 초점이 하나로 안 모인다면 이건 이제 렌즈가 불량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매끈한 곡면으로 이루어져서 이제 초점이 하나로 모이는데 이게 이제 울퉁불퉁하거나 그러니까 데코복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완벽하게 깔끔한 곡면을 갖지 못하면 초점이 이제 하나로 뭉쳐지지 않는 일종의 그 불량 렌즈가 되는 겁니다. 난시는 이제 바로 이런 이제 불량 렌즈, 즉 이제 매끈하지 못한 수정체를 가지게 되면 나타나는 이제 그런 증상이라는 거죠. 결국 이제 이런 그 불량 수정체의 특성에 맞게 그 빛의 굴절을 조정해주는 그런 이제 맞춤 안경을 써야 이제 제대로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뭐 제가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제 불량 수정체라고 이제 말을 했지만 사실은 뭐 그 차이가 아주 이제 미세하고 또 그 약간의 차이 정도는 이제 뇌가 이제 후 보정을 통해서 처리를 해주기 때문에 어느 정도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뭐 보통은 이제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뇌의 그 처리 속도가 떨어지고 그 수정체가 이제 노화되어서 그 불량도가 이제 더욱더 이제 커지게 되면 다시 말하면 이제 나이를 먹게 되면 이 난시의 문제점이 한층 더 부각이 되어서 시야가 이제 아주 어지럽게 이제 되는 거죠. 결국 뭐 이제 늙으면 뭐 여기저기서 이제 문제가 터지게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저도 이제 좀 그런 상황이 됐죠. 자, 어쨌건 이게 슬픈 얘기고. 자, 그럼 이제 부드러운 수정체로 인한 두 번째 문제점, 그 백내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백내장이라고 하면 수정체가 노화되어서 혼탁해지는 뭐 그런 질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 이제 카메라 렌즈로 비교를 하면 카메라 렌즈에 먼지가 이제 잔뜩 꼈다. 뭐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는데
이제 수정체는 이 두께 조절을 위한 탄력성을 보유하기 위해서 그 투명한 액체하고 한 30% 정도의 그 어떤 단백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로 이 단백질이 시간이 지나면 이게 이제 변질이 돼서 이제 뿌옇게 되는 건데, 이게 이제 바로 백내장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백내장은 이제 노화로 인한 그 자연적인 그 질환의 하나죠. 그래서 뭐 예전에는 그저 눈이 그 침침해지네 뭐 이러면서 그냥 지냈던 뭐 그런 질환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기술이 발전하면서 지금은 이제 아주 간단한 이제 수술로 해결이 됐죠. 그러니까 이제 뭐 그렇게 혼탁해진 수정제를 쪽 하고 이제 빨아내고, 사실 뭐 기본적으로 물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대신 인공적으로 만든 수정체를 이제 집어넣는 겁니다. 그래서 뭐 제가 아는 분들 중에도 이제 많이 이 백내장 수술을 받은 분이 이제 여럿 있습니다. 근데 그야말로 이제 뭐 새 세상을 만난 것처럼 뭐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더군요. 그러니까 이제 뭐 계속 이제 뿌옇던 시야가 깔끔해졌으니까 뭐 당연히 그럴 것 같긴 합니다. 하지만 이제 이렇게 새로 주입된 인공 수정체는 그 탄력 면에서는 뭐 원래 그 수정체보다 훨씬 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어떤 그 초점 변화가 어려워진다는 그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상황에 따른 안경을 뭐 여러 벌 맞춰 갖고 그때그때 멀리 볼 때 뭐 책 볼 때 뭐 운전할 때 뭐 이렇게 여러 개를 이제 맞춰 갖고 하는 게 좀 일반적이긴 하죠. 그래서 이제 말이 나온 김에 이제 백내장과 이제 자주 혼동하는 그 녹내장에 대해서 한번 잠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죠. 이 녹내장은 이 발생 원인과 그 증상, 치료 뭐 이런 면에서는 이제 백내장과 전혀 다른 완전히 딴판입니다. 그야말로 이제 비슷한 거는 이름밖에 없죠. 근데 이제 아까 안구의 그 구조를 말씀드리면서 그 동공 맞은편에 수정체를 통해 들어온 빛이 상을 맺는 그 망막이 있고, 그 망막으로부터 시간 정보를 취합해서 뇌로 전달하는 시신경이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제가 드렸죠. 근데 이 녹내장은 어떤 원인에 의해서든 간에 이 시신경이 손상되는 질환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시신경은 뇌세포의 이제 일환이기 때문에 이게 한 번 이렇게 손상이 되면 두 번 다시 복구가 이제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자, 여기서 이제 그 우리 세포를 한번 보면 우리 몸의 모든 세포는 사실 이제 끊임없이 재생산이 되고 있죠. 한 가지 예로 이제 우리 몸을 돌고 있는 피 같은 경우 대략 한 넉 달 정도면 전체가 싹 개비가 됩니다. 세피로. 그러니까 1년에 한 3번 정도가 이제 계속 뭐 오일 교환하듯이 3번 정도 이제 교체가 된다. 요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 피부는 사실은 뭐 한 달이면 새 피부로 이제 교체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한 달에 한 번씩 새로 가죽옷을 바꿔 입는다.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그런데 이제 우리 몸의 세포 중에서 한 번 만들어진 뒤에 다시는 재생되지 않는 그런 세포가 존재하는데, 그게 뭐냐? 예, 바로 뇌세포입니다. 뇌세포는 태어난 그날부터 오로지 줄어들기만 하지 다시는 늘어나지 않습니다. 이게 뭐 사실 어찌 보면 당연할 수도 있는 것이, 우리 그 기억이 바로 이 뇌세포 안에 저장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뭐 오래된 뇌세포가 죽고 새로운 뇌세포가 다시 대체를 한다 그러면 오래된 뇌세포 안에 저장돼 있던 그 기억은 홀라당이 이제 없어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물론 이제 뇌가 기억을 이제 처리하는 방식이 조금 좀 틀리긴 합니다만, 어쨌거나 이제 이건 시간이 되면 뭐 나중에 날 잡아서 한번 제가 한번 또 다시 이야기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뭐 어쨌든 뭐 그런 그 크게는 뭐 그렇다는 겁니다. 그냥 어쨌든 그래 중요한 거는 뇌세포는 이제 한번 파괴되면 재생되지 않는다라는 이제 사실이죠. 그런데 이제 바로 이 시신경 세포가 바로 이 뇌세포의 일부라는 사실입니다. 때문에 이제 어떤 원인이든 이 시신경이 손상이 되면 일단 뭐 회복은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뭐 잘해야 더 이상의 악화를 막는 게 최선이란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시신경이 손상되는 녹내장이라는 이 질병은 치료하는 질병이 아니라 관리하는 질병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간혹 이제 백내장이랑 혼동해서 뭐 녹내장 수술을 받았는데 뭐 왜 시력이 좋아지지 않지? 라고 이제 뭐 따지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녹내장 수술은 이제 더 이상의 그 시력 악화를 방지하는 그 수술이지, 이게 뭐 시력을 더 좋게 하는 뭐 이런 수술이 아니라는 거죠. 당연히 수술을 받는다고 해도 뭐 시력이 좋아질 턱이 없겠죠. 오히려 그 수술의 영향으로 곧대고 수술 받고 바로 뒤에는 조금 더 오히려 좀 나빠지기도 한다고 합니다.
자, 이제 그래서 이제 녹내장은 조기 발견이 이제 아주 중요한데, 이제 문제점은 이 녹내장이라는 것이 이게 뭐 자각 증상이 이제 거의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뭐 눈이 잘 안 보이네 하면서 병원에 가 봐야 이미 이제 한참 진행된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이제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그 정기적인 그 정밀 진단이 어느 정도는 이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이제 건강하게 오래 살기 위해서는 정말로 이 건강한 눈이 반드시 이제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이제 눈의 앞쪽을 살펴봤으니까 이제 그 눈의 뒤쪽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죠. 그 안구의 그 안쪽은 유리체라고 불리우는 일종의 그 젤 타입의 물질로 채워져 있는데요. 이 유리체에는 그 혈관이라든가 뭐 신경 같은 것이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참치 횟집 갔을 때 그 참치 눈물 주다, 이래가지고 이제 소주에다가 이렇게 타주는 거 있죠. 거기에 뭐 피나 뭐 이런 거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젤 타입의 그런 거, 그것도 이제 똑같이 우리 눈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연하겠죠. 이게 왜냐면 이제 빛을 잘 통과시키기 위해서 이게 뭐 투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거기에 뭐 혈관이라든가 신경이라든가 이게 걸리적거리는 거 있으면 그게 좀 안 되겠죠. 그래서 뭐 사실 이 유리체라던가 아까의 그 수정체 같은 것들은 이제 우리 몸에 그 다른 세포와는 상당히 그 다른 성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 혈관이나 신경이 닿지 않은 것도 그렇고, 또 이제 각 조직을 구성하는 그 세포에는 세포 핵도 사실은 이제 존재하지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실 우리 몸은 안구의 이런 세포들을 우리 몸과는 다른 일종의 그 이물질로 간주를 하게 됩니다. 다행히 이제 평소에는 안구가 이제 어느 정도 분리가 되어 있어서 괜찮지만, 일단 뭐 어떤 이유에서든지 안구 한쪽에 손상이 생겨서 그 안에 내용물이 흘러나오게 되면, 그 이제 우리 몸의 그 면역 체계가 이물질로 이거는 이물질로 등록을 하게 되고, 그래서 결국 이 때문에 이 정상적이었던 다른 한쪽의 안구 역시 우리 몸의 그 면역 체계에 의해서 공격을 이제 받게 되고, 또 그렇게 돼서 결국은 기능을 상실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안구의 상처를 입은 경우에는 빠르게 그 안구를 적출해야만 다른 한 그러니까 눈알을 빼내는 거죠. 그래야만 다른 한쪽의 안구라도 살릴 수 있다고 하는데, 어쨌거나 이제 그 투명한 시야 확보를 위해서 이 이물질로 취급될 정도로 아주 특별하게 만들어지는 게 바로 우리의 눈인 셈입니다. 자, 그렇다고 이제 뭐 눈이 그렇게 이제 뭐 최첨단의 신비로운 그런 기관이냐 하면 꼭 그런 것 같지만은 않은 게, 이게 뭐 아주 이제 어이없는 부분도 사실은 있긴 합니다. 그게 이제 바로 그 시신경이 배치가 이제 그런 어이없는 부분인데, 그 우리 눈의 그 시신경은 반대로 배치되었다는 사실이죠.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 이 설명하기 되게 어려운데, 이제 이해하기 좀 쉽게 카메라, 그것도 이제 뭐 디지털 카메라 같은 걸 한번 만들어 본다고 이제 상상을 한번 해보시자고요. 자, 카메라 제일 앞쪽에는 렌즈가 있죠. 그리고 이제 그 렌즈 뒤로는 렌즈를 지나친 빛이 통과하기 위한 그런 이제 경통이라는 게 있고 터널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그 경통을 통과한 빛이 초점을 맞추는 센서가 이제 또 있게 되죠. 그리고 그 센서 뒤에는 그 센서에서 감지된 신호를 처리하는 이제 회로랑 컴퓨터 칩 같은 게 이제 있게 되겠고, 그게 아마 이제 대충 이렇게 이제 디지털 카메라의 구조라고, 러프하게 보는 그 디지털 카메라의 구조라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여기서 카메라의 렌즈가 바로 우리 눈의 수정체이고, 그리고 빛이 통과하는 경통이 유리체가 되고, 그리고 이제 빛을 감지하는 부분이 망막이 되고, 그리고 그 신호를 처리하는 회로가 바로 시신경 세포가 됩니다. 물론 이제 그 신호를 받아서 이미지를 이제 만들고 이러는 컴퓨터는 이제 뇌가 되겠죠. 근데 이제 여기서 이상한 것은 우리 눈은 중간에 순서가 잘못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순서대로 나열을 해볼까요? 자, 렌즈, 경통, 센서, 그리고 회로, 컴퓨터. 이걸 우리 눈에 대입을 하면, 자, 수정체, 그리고 유리체, 그리고 망막, 시신경, 두뇌, 요렇게 돼야 되는데, 이게 이제 실제로는 수정체, 유리체, 그리고 시신경, 그리고 망막, 두뇌 이렇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망막이랑 시신경이 순서가 이제 뒤바뀌어 있는 거죠. 배열이. 그러니까 즉 망막에 도착한 신호를 그 뒤쪽에서 취합하는 게 아니라 앞쪽에서 취합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효율성은 둘째치고라도 그렇게 취합된 신경 다발을 두뇌로 보내기 위해서 망막 한 군데에 구멍을 뚫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시신경이 통과되는, 카메라로 따지면 센서 앞쪽에 회로를 잔뜩 깔아놔서 그 전선을 뒤쪽에 있는 컴퓨터 칩으로 보내기 위해서 센서 한가운데 구멍을 뚫는 뭐 이런 것까지 이제 갖게 되는 거죠. 근데 사실 뭐 이따위로 카메라를 만들면 그냥 망하겠죠. 왜냐하면 이제 센서 한가운데 구멍이 있다는 얘기는 거기에 이제 센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야기고, 그렇게 되면 이제 모든 사진의 가운데에 검은 점이 하나씩 딱딱이 박히게 된다는, 그 부분이 안 보이니까 이제 그렇게 된다는 이야기가 되니까 그렇게 되겠죠. 자, 이제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다들 이제 한 번쯤 들어보셨던 그런 맹점을 제가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자, 이 맹점은 망막 앞쪽에 위치한 이 시신경을 눈 뒤쪽으로 보내기 위해서 망막에다 이제 구멍을 뚫어 놓은 곳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당연히 이쪽으로 들어오는 빛은 감지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실제로 대략 한 30cm 정도 거리에 있는 두 점이 10cm 정도 이렇게 떨어져 있을 때 어느 한쪽 점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 다른 한쪽 점은 안 보이는, 그 사라지는 현상을 우리가 이제 경험할 수가 있는데, 바로 이게 맹점입니다. 하지만 이제 이렇게 특별하게 이제 연출된 이런 상황이 아니고서는 대부분 이제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맹점의 존재를 느낄 수가 없죠. 근데 이제 그건 우리의 뇌가 그 빈 공간을 알아서 채워넣기 때문입니다. 근데 뭐 사실 이렇게 이제 어렵게 보정할 필요도 없이 처음부터 뭐 사실 시신경을 망막 뒤에 배치를 했으면 이게 뭐 간단히 해결이 되는데, 왜 굳이 불편하게 시신경이 망막 앞쪽에 배치된 걸까? 이거 궁금하죠. 근데 이 때문에 뭐 맹점이라는 게 이제 어쩔 수 없이 생기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이 시신경의 그림자가 망막에 드리워지기 때문에 또 불필요한 이런 노이즈가 좀 발생하기도 하죠. 근데 이런 노이즈 역시 뭐 사실은 이제 뭐 그 역시 뇌가 이제 후 보정 처리를 통해서 제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크게 불편한 걸 못 느끼긴 하는데, 어쨌든 뭐 이래저래 아주 이제 좀 그 효율적이고 뭐 이렇게 이런 상황은 아닌 것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생물학자들은 이렇게 이제 비효율적인 눈의 구조는 이 진화 단계에서 발생된 우연한 사건으로 추측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비효율적인 눈을 가진 이 생명체가 뭐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어떤 그 특별한 이유로 더 오래 살아남았고, 그 결과적으로 이런 비효율이 대대로 전해져 내려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눈의 그 비효율성을 들어서 이 창조론을, 신의 그 창조론을 비판하는 증거로도 사용을 이제 하기도 했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사실 뭐 이게 정말 신이 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아주 초보적인, 아주 기본적인 실수를 범했나, 뭐 이런 식인 건데, 사실 뭐 이게 뭐 사실은 만물의 영장이 인간의 눈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그 논리도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사실 이 제대로 된 순서를 가진 눈을 갖고 있는 생물이 없냐? 또 그것도 아닙니다. 이게 왜냐하면 바로 이제 오징어가 이제 바로 그 주인공인데, 오징어의 눈은 수정체와 유리체, 그리고 망막, 시신경, 요렇게 이제 요런 순서대로 이제 배치가 되어 있고, 따라서 이제 오징어는 맹점이 없죠. 그렇게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확실히 인간의 눈은 뭔가 이제 뭐 그 신이 됐든 뭐 누가 됐든 작업상의 어떤 그 실수가 있었던 게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약간 좀 생물학적인 이야기로 빠졌는데, 이 이야기만으로도 내용이 좀 길어진 것 같네요. 어쨌든 이제 오늘은 뭐 이 정도로 끊고, 그 눈에 대한 조금 다른 이야기들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 조금 좀 다른 얘기긴 한데, 제가 이제 얼마 전에 그 버트란트 러셀의 그 게으름에 대한 찬양이라는 책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 무용한 지식과 유용한 지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더군요. 어찌 보면 제가 지금까지 이제 오아들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들이 뭐 어찌 보면 좀 무용한 지식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사실 뭐 유용한 지식과 무용한 지식은 내가 뭐 이제 먹고 사는데 필요한 지식이냐 아니냐, 뭐 이런 차이라고 볼 수 있겠죠.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먹고 살기 힘든 이 인류가 오로지 이제 조금 더 보다 좀 잘 살기 위한 그런 이제 교육에 중점을 주다 보니까 어찌 보면 이제 유용한 지식에만 치중을 했다는 거죠.
하지만 이제 뭐 어찌 보면 이제 행동보다는 좀 숙고하는 이렇게 오래 생각하는 그런 습관을 만들어주고 그렇게 이렇게 생각하는 거에서 기쁨을 찾아내는 이런 습관을 만들어주는 무용한 지식들이 그 여지까지 그저 그냥 앞만 보고 달려가고 있는 그 우리들 그리고 이제 그 사실 그 앞이라는 것이 그저 뭐 조금 더 잘 살기만을 위한 뭐 이런 것이었다 그러면 이제는 좀 그런 이런 무용한 지식에도 관심을 좀 더 이제 갖는 것이 어찌 보면 이제 우리 생이 조금은 약간은 더 이제 풍요로워지지 않을까 하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뭐 사실 이제 지난 에피소드에서 제가 이제 태양계 이야기를 한 것처럼 어찌 보면 우리가 생활하는데 뭐 사실 뭐 태양계 이야기가 뭐 그렇게 중요하지도 않고 그리고 이제 뭐 별로 알 필요도 없는 어찌 보면 무용한 뭐 이거 쓸데없는 그런 지식일 수도 있긴 하지만 뭐 이를 통해서 정말 우리 인간이라는 것이 정말 그 전 우주적인 시각으로 보면 이게 얼마나 좀 하찮은 존재인가 뭐 이런 것도 이제 느끼게 되고 그러면서 이런저런 생각하게 되지 않습니까? 뭐 그런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를 항상 이제 얽매고 있는 어떤 그런 답답함, 편협함 이런 것에서 좀 어느 정도는 가끔씩은 또 벗어나 줄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어찌 보면 이런 무용한 지식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참 그리고 이제 사족으로 이제 워낙 제가 그 모래정과 함께 작년부터 이제 이 방송을 시작을 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이제 뭐 시간적으로 좀 여유가 있긴 했었는데 얼마 전부터 이제 저희가 벌리는 일들이 좀 있어갖고 가끔씩 방송을 좀 빼먹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뭐 그렇지만 앞으로도 저희의 그 인생을 더욱더 풍요롭게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무용한 지식들을 전달해 드리기 위한 무용한 시간을 쓰는데 노력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함이었습니다.